1년째 매출이 늘지 않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1번 속성을 바꾸든가, 2번 이름을 바꾸든가, 3번 명분을 제공하든가, 4번 선물을 주든가. 핵심 역량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핵심 역량만 있다면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커지는가? 세계적인 투자사들 투자를 할 때는 크게 3가지를 고려를 해요. 첫째는 이 비즈니스의 꿈의 크기는 얼마인가? 두 번째, 그것은 실현 가능한가? 세 번째,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이 3가지를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농 아기 화장품과 친환경 아기 세제 운영하고 있는 김수연이라고 하는데요. 6년차 정도 됐어요. 국제적인 친환경 인증을 잘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회사의 마케팅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점들을 많이 알리지 못했고, 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분들은 생겼는데 브랜딩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제품이 원가가 비싸다 보니 너무 싸게 빨리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1+1 행사를 어느 순간부터 하다 보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매출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를 하게 돼서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돼서 여쭤봅니다. 김수현님, 좋은 제품 만들었는데 너무 가격을 할인해버리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제가 중간계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출구가 없는 미래는 없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없고 출구가 없는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핵심 역량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핵심 역량만 있다면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투자와 관련된 이 일을 좀 관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타트업 잠을 한 7, 8개를 하잖아요. 스타트업은 다 유니콘을 목표로 하는 거고 조 단위의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커져야지 돼요. 어떻게 하면 커지는가? 세계적인 투자사들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할 때는 크게 3가지를 고려를 해요. 첫째는 이 비즈니스의 꿈의 크기는 얼마인가? 두 번째, 그것은 실현 가능한가? 세 번째,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이 3가지를 봐요. 그걸 보고 아니 저 사업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골드만삭스가 3천억을 투자를 해. 그럼 3천억을 투자를 할 때 그 일이 3천억만큼 클지 아니면 쫄딱 망할지 누가 합니까? 모르죠.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3가지인데 꿈의 크기가 얼마인가? 실현 가능한가? 그거를 지휘하는 리더는 누구인가? 이 3가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김수연님의 비즈니스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은 첫째, 꿈의 크기를 지금 아직 안 정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인증도 받고 고정 고객도 생기시고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리더십도 시간을 두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마리가 지금 막혀 있어. 어디서 막혀 있냐면은 할인을 초반에 해버리는 바람에 매출을 키우는데 한계에 빠져버렸어요. 1년째 매출이 늘지 않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1번 속성을 바꾸든가, 2번 이름을 바꾸든가, 3번 명분을 제공하든가, 4번 선물을 주든가. 이 4가지 중에 김수현님에게 드릴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름을 변경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뭐라냐면 서브 브랜딩 전략이라고 합니다. 서브 브랜딩이라는 거는 브랜드를 놓고 핵심 브랜드는 유지한 상태에서 그 브랜드를 파생시켜 나가는 거예요. 파생시켜 나가면은 첫 번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는 유지하고 파생되어진 브랜드가 갖고 있는 새로움이 보태져서 사람들은 안정감과 새로움을 동시에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삼성그룹에서 27살에 입사를 해서 10여 년 댕기다가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댕길 때는 삼성전자 있었지만 생명은 동방생명이었고 화재는 안국화재였고 카드는 위너스카드였어요. 다 서로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1995년에 이름을 다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다 삼성으로 바꿔버렸죠. 핵심 브랜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분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을 서브 브랜딩이라고 그래요. 원래 김수현님이 만들어놓은 브랜드의 정체성은 유지되어지고 그 뒤에 패트네임으로 바꿔주는 것에 의해서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 자체로 차별점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도 긍정적인 내용을 더 보태야 되겠죠. 더 보태기 위해서는 기능도 더 집어넣고 명분도 더 집어넣고 패키지도 더 예쁘게 하고 고객들에게 주는 이런 약속도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얘를 고급 브랜드로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차가 현대 그랜저 만들다가 제네시스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현대라는 브랜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제네시스는 현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이 방법보다 서브 브랜딩,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화재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 더 편하고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내는 제품은 조금 더 프리미엄의 명분을 주고 가격을 더 높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겠지만 유지하세요.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구매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더 많은 고객들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 원료가 들어오기 전까지 안 판다고, 이런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이게 고급 브랜드로 가시려면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MBA 수업 뒤편에 보면은 CW 파악의 브랜드 컨셉트 이미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논문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